17년입니다. 무려 17년 만에 그 선이 뚫렸어요. 오늘 새벽 $1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그 심리적 저항선이 야간 거래 몇 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진 거죠. 장중엔 1,50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포라는 단어 외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원인은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지정학적 뇌관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달러로 돈이 몰렸고 원화는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환율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탄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일 0시 5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각, 야간 외환시장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주간 외환시장이 문을 닫은 뒤였어요. 낮 거래에서도 환율이 심상치 않게 올라있던 상황이었는데 밤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러를 사겠다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달러당 1,500원.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더 무겁죠.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이란 건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수많은 의지와 자금이 쌓여 있는 벽이거든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건 팔려는 힘보다 사려는 힘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뜻이에요. 1,500원을 넘어선 환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6원 근처까지 단숨에 치솟았어요. 그러다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며 1,480원대 후반으로 마감했지만 그게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사이에 등락폭이 컸습니다. 주간 종가 대비 약 20원 가까이 추가로 뛴 거니까요. 야간 시장은 낮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 얇은 시장에서 이 정도 충격이 발생했다는 건 낮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시장은 지금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을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던 그 시절이요. 당시 $1 환율은 1,600원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그야말로 공황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 이후로 17년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섰고 환율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어요. 1,200원대, 1,300원대를 오가면서도 1,500원이라는 선만큼은 넘지 않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 선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가 깨졌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가격 돌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박스권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신호거든요. 차트를 보는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2009년과 지금 뭐가 다를까요? 당시엔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지정학적 불안이 도화선이 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같아요.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경보음이죠.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일시적 반등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년 만의 기록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전쟁입니다. 결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외교적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그래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달러를 사자, 지금 당장. 이걸 패닉 바이라고 부릅니다. 공포에 질린 매수세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무섭고 불안하고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쥐어야겠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그 상태거든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그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에요.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루트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전면전에 휘말린다는 건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거든요. 공습 이후 단 2거래일 만에 달러와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총성이 울린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천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최 사장님이 환전창구 앞에서 망설이는 동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쓸어 담고 있었던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달러 강세의 흐름은 꺾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중동의 밤하늘 어딘가에서 그 흐름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3km입니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의 원유가 모두 이 길목을 통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란이 그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만으로도 시장은 발칵 뒤집혔어요. 국제 유가가 즉각 치솟았거든요. 실제로 봉쇄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지 시장은 이미 그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의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내야 할 수입 비용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수입 비용이 늘면 무역 수지가 나빠져요.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원화 수요가 줄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요. 이 악순환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순간, 마트에서 장을 보는 순간, 그 가격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숨어 있어요. 중동의 군사 충돌이 우리 일상의 물가로 직결되는 구조.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꾸준히 개입해 왔어요. 구두 경고도 했고 실탄도 썼습니다. 1480원 선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뚫렸습니다. 야간 시장 몇 시간 만에 그 방어선이 허물어진 거예요. 외환 당국이 무능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전쟁 공포에 질린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려드는 흐름 앞에서 한 나라의 외환 당국이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이제 정부 개입보다 지정학적 변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당국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도 중동에서 포성이 들리면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려요. 야간 시장은 특히 취약합니다. 당국의 대응 인력도 줄고 가용수단도 제한적이에요. 그 틈을 시장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미 상당한 실탄을 쏜 상황에서 추가 급등이 온다면 당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밤 12시에 외환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주간 시장을 가득 채우던 은행들, 기업들,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시장은 훨씬 얇아집니다. 얇은 시장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여요. 주간이었다면 수천억 원이 필요했을 충격이 야간엔 수백억 원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그 취약한 시간대를 누군가 정확히 노린 거예요. 달러 매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없으니 가격은 튀어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1480원, 1490원, 1500원, 저항 한 번 없이 뚫렸습니다.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공포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구조였던 거죠. 금융시장에서 이런 현상을 플래시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순간,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에요. 2010년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단 몇 분 만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회복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가격이 다음 날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야간에 1,500원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간 시장의 심리적 앵커로 작용해요. 시장은 이미 그 숫자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숫자가 오른다는 건 달러가 다른 통화들을 전부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가 99.33까지 치솟았어요. 전장 대비 1%에 가까운 상승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외환시장에서 1%는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변동이 나왔다는 건 시장 전체가 일방적으로 달러를 향해 달려갔다는 증거거든요. 유로화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파운드화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기축통화급 자산들이 달러 앞에서 줄줄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면 선방한 편이에요. 호주 달러는 하루 만에 1.5%나 급락했거든요.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걸 킹달러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왕처럼 군림하는 현상이죠. 2022년에도 한 차례 킹달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원화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지정학적 불안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세계 어디에 돈을 묻어둬도 불안한 시대. 결국 사람들은 달러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 지금 이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금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에요.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른다는 건 상식이죠. 달러가 강세면 금값이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달러도 오르고 금값은 폭락했거든요. 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4.2%나 떨어졌습니다. 온스당 5,100달러 선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장이 금조차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금을 내다 팔면서까지 달러를 손에 쥐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보통 극도의 유동성 위기 때 나타납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 초기에도 잠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주식도 채권도 금도 전부 팔리고 오직 현금 달러만 오르는 국면이었죠. 당시 서울 강남에서 자산 관리를 받던 60대 박 회장님은 펀드 매니저의 말을 무시하고 달러 예금으로 갈아탔는데 그 판단이 그해 최고의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어떤 자산도 믿을 수 없다. 오직 달러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험 회피가 아닙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의 대대적인 재편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그 재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리가 쓰는 에너지 대부분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요. 그 배들이 지나는 길목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치러야 할 수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환율까지 오르면 같은 원유를 사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요. 지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 제조업체들, 항공유 값이 뛰어버린 항공사들, 물류 비용이 폭등한 수출 기업들.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을 그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수익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은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석 달 새 20% 가까이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꼼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박도 다시 고개를 들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그게 생산 비용으로 번지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져요.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지금이 바로 그 시험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500원이 그냥 뉴노멀이 되는 건 아닐까요? 비관론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국 금리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도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압박하는 한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1,500원 선이 새로운 바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뚫린 심리적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뒤바뀔 수 있거든요. 시장의 기억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중동 전쟁의 향방,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에요.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봉합되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보내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두 가지 모두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환전을 서두르거나 무리한 베팅을 할 시점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장에서 성급한 판단은 독이 돼요. 흐름을 읽되 본인의 자산 구조에 맞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지금 이 국면에선 최선이거든요. 17년 만입니다. 그 숫자가 오늘 이 영상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1,500원 돌파는 단순한 환율 기록이 아닙니다. 중동의 전쟁, 킹달러의 귀환, 에너지 위기, 무너진 방어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리며 만들어낸 복합 위기의 신호탄이거든요. 2009년 우리는 그 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이번에도 버텨낼 수 있어요. 단, 눈을 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방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